대표님, 제가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저희 인셀덤 대리점장 구하기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아직도 이거 하고 있는데, 이때는 대표님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같이 당신들이 당한 음, 상처를 꺼내라. 저희들한테도 저희가 보고 들은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함께 이렇게 아까 뭐라 캠페인처럼 하는 거죠. 음, 이런 거가 있으니까 잘 알고 하세요.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하는 동안 저희가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 왜냐면 니네 거 교육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대표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사재기를 하고 나서 다급해져서 들어오지 사재기 하기 전에 들어오는 분이 없잖아요. 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야 얘네 사재기 하게 내버뒀다가 곤경에 처음에 그때 우리가 구해주는 것처럼 나타나자 하는 게 사실 저희 매출엔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니 내가 왜 얘네한테 욕까지 먹으면서 이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셀덤 대리점장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표님께서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돈 벌고 싶으면 줘야 돼요. 주는데 이걸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문을 두드릴 때까지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이걸 공감하고 경험한 사람 공감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뭐 이런 무슨 대리점장 가기 위해서 막 사재기를 막 1억, 2억씩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만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이런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메타인지가 조금씩 올라가요. 아, 종교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가 들었던 것들이 있으면 함부로 가서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브레이크 장치예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거 시스템이고 브레이크 장치거든요. 사람은 계속 앞을 나가는 거, 엑셀레이터만 밟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차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우리 얼마나 많이 밟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근데 음. 우리 인생에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오. 대부분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든 다단계에 빠지든 비트코인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 하든 다기는 다 돈 벌 거라고 생각해요. 브레이크 음. 장치 프로는 때를 기다려요. 시간 타이밍을 봐요. 그러니까 이건 거를 모르는 게 개미들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이런 캠페인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돈을 수입을 더 추가로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이크 장치.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수입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잃게 되면 오히려 지하층으로 떨어지잖아요. 지하층으로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올라오는 게 수입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하층을 안 떨어지게 튼튼하게 만든 게 브레이크 장치인데 그런 것들을 멘탈인지 올라가면 이 사람은 돈을 잃지 않게 돼요.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버는 만큼 잃으면 안 돼요.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큼 순수익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제일 먼저 먹튀할 그런 고객이라든가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개입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순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밥도 사주, 커피도 사주.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없다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래서 사람이 관계심이 어려운 게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셀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했던 건 제 고객층, 이것도 또 제 경험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인셀덤이라고 하는 회사와 연결됐던 건 제 고객이 저를 많이 찾아줬어요. 인셀덤의 고객들이. 예. 근데 그 고객들이 왜 날 찾아줬냐? 기존에 내가 콜드콜로 나만 억대 연봉자 되고 나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콜드콜을 가지고 실제로 성공시켰고 일반 다단계 아줌마를 완전 진짜 거의 뭐 저의 원고라든가 이런 걸 싹 다 베껴가지고 자기가 브랜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왜냐면 그 다단계 아줌마 우리 신광대라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여를 했고 정말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다단계에 원래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에 어 저희가 12개 팀 중에 한 팀이었는데 그래 그 팀한테 내가 다가가서 뭐라고 했냐면 수요일에 무슨 뭐 어떤 이벤트가 있대 대구에 자기들 시스템이 있대. 그래서 그때 내가 가서 강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강의한 강의가 사실 PCM 강의였거든요. 돈을 그냥 음. 10,000원씩만 받으면 내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게 예스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다단계 무슨 사업 설명하는 줄 알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다단계쟁이들은 자기 관점대로 내가 분명 거기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컨설팅하고 그때 우리 만났을 때 크루즈에서 봤거든요. 크루즈에 갔을 때도 나는 내가 중국 고객을 상대로 내 명함도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그게 다 컨설팅을 이제 중국에 난 들어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생각보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잠깐 머문 케이스인데 그래가지고 아마 10회 정도 가까이 하는 과정에 실제로 PCM을 그 정도 혜택을 입었던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 꿈틀꿈틀거렸던 것들을 내가 너무 주장하고 이걸 딱 얘기해 버리니까 거기에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 홀딱 반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시작이 된 거예요. PCM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차곡차곡 올라오면서 재밌는 거는 막 그 그룹에서 이제 막 이제 이 PCM을 듣는 사람들은 뭐 어쨌든 뭐 시스템 참여 안 시킨다는지 어쨌든 되게 부당한 뭐 그런 것들을 막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해를 주는 걸로 맞아요. 그랬네요. 12개 팀 중에 2개 팀 빼고는 모두 다 그래서 캔슬이 됐어요. 내 강의가. 그 두 개 아, 진짜. 팀 중에 한 팀이 대구의 그 신광대 그 팀이고 그리고 한 팀이 청주의 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신광대라고 하는 애가 얘가 이게 그때부터 좀 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잘랐어요. 근데 아, 청주까지 따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럼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 같이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때 자르고 원래 진짜 잘라야 되는데 한번 아, 봐줬더니 청주와 나가 이렇게 연결됐던 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질투가 났는지 어쨌든지 결국에는 오히려 청주 팀이 나가게 됐어요 나중에. 왜냐면 이런 사람하고 함께하면 자기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남은 게 그런 새가 있잖아요. 그 새는 그 뭐 자기 아이도 아닌데 거기다 딱 넣고 다른 새들 다 그게 뻐꾸기. 그게 뻐꾸기인가? 네, 남의 맞아요, 맞아요. 알 떨어뜨리고 자기 알을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딱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근데 이 친구 입장은 내한테 고객이잖아요. 예, 저는 모든 걸 다 쏟았어요. 우리 진짜 가족의 우리 오피스 저희 거기에서만 거주한 왜냐면 그 그룹의 어떤 협박을 받다 보니까 라인도 싹 다 있잖아요. 이동이 된 거예요. 자기가 리더십이 원래 다단계 아줌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처럼 PCM을 좀 어느 정도 그러면 사실 회사와 상관없이 나를 따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원래 그때 메타인지 내가 좀 더 높았으면 아 얘가 인품이 이상해가지고 사람들 한 사람도 얘한테 다른 놈이 없다는 걸 내가 그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또 믿고 끊임없이 PCM을 외치고 따랐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심지어 세종에서 내가 합숙했던 것처럼 아예 아예 한 여성을 아예 진짜 뭐 아이 2명씩 있고 이런 어떤 아줌마를 아예 저기 타게 그러니까 도와서 막 진짜 거주도 시키고 막 우리 저희 어머니도 사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남이 이제 들어오고 거기도 외국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헌신을 정말 많이 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이건 또 얘기하면 또 이게 되게 상처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다단계에 너무 빠져있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고객층이 있어요. 중국 고객층. 그런 것들 싹 다 어때요? 이 사람의 밑에다 다 가입도 시키고 이러면서 어쨌든 서포트 다 했는데 콜드콜로 터진 거예요, 또. 왜냐면 그 전에 세종에서 내가 가르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콜드콜을 저희가 제 책에도 썼지만 그 뭔가 이런 TM 하는 조직에 제가 잠깐 들어갔었어요. 제게 더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서 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도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 제안 그리고 자영업자를 타게 돼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명, 20명 정도 만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이 하나 터지면서 줄줄이 나오면서 자기가 원래 받았던 연봉을 왜냐 라인이 그 사람이 나올 때 그룹에서 PCM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쪽 팀으로 다 라인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라인 이동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다단계 안에서는. 그래서 근데 그 빈틈을 콜드콜로 3개월 만에 채웠어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심지어 전화 통화해서 다 약속도 잡고 다 했어요. 예. 그걸 청주 팀도 해줬고 막 안산 팀도 해줬고 대구 저기 이 사람 팀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 팀은 없었죠. 왜? 다 저쪽에 이 사람을 배신하고 다 따라 갔으니까. 갔으니. 예. 이 사람 혼자였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엔 나한테 남은 고객은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공 사례와 이런 리뷰를 통해서 또 사례를 우리가 있으면 어때? 끊임없이 또 마케팅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도 다양한 ABO, IBO 저런 다단계 그 직급자들 타겟해가지고 또 인터뷰도 하는 가운데 차별점에 대한 부분 내가 또 부각시켜주고 이 패턴하고 똑같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유튜브가 저의 유튜브보다 그 사람의 음. 유튜브가 좀 더 구독자가 더 많이 성장되는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문의층이 오는데 유일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는 다단계에 잘린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입장. 코드가 아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랐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컨설팅 하는 입장인데 다단계 하는 다단계 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 컨설팅에 대한 이 원고와 이런 어떤 로직과 전략으로 이게 이 셀즈와 마케팅 영역에서 컨설팅 내가 돈 많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 투자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이제 주입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다단계 하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어, 원고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한테 유튜브 똑같이 이 사람부터 구독자 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다들 이 사람한테 어때요? 흡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 흡인된 그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바로 자본주의에 있는 경제 IQ, 마케팅, 세일즈 그 원고가 다단계 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제가 3개국어로 연결됐던 그 원고 왜냐면 다단계쟁이들은 다단계 안에 꾼들을 막 하고만 어울려요. 저처럼 막 그룹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멘토링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와 그 사람의 팟캐스트라든가 그 사람의 온라인 강의라든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자원을 그렇게 내가 벌었던 돈을 내가 부동산에서 벌었던 돈을 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개발이고 의식 성장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스페시픽한 어떤 전략이죠. 왜 사람이 진화하다 보면 구루들도 진화해요. 예, 그런 어떤 멘토들도. 그러면서 거기서 또 안 되는 놈들은 걸려내고 거기서 남은 게 실제로 댄페냐라든가 그랜카돈이라든가 혹은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남았는데